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왜 내 입맛 하나 못 맞추냐고요? 45살 아들의 목소리가 아침부터 집안을 울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숟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 봐요. 엄마, 이 나물 봐요. 이게 뭐야? 간도 안 맞고 질겨서 못 먹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에 가서 골라온 나물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정성껏 무쳐낸 나물이었습니다. 다시 해줄게. 아, 됐어요. 배달 시킬 거예요. 엄마는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45년간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반찬 투정과 막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생보소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3 박을순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이 집에서 저는 지난 45년간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의 하녀로 살아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1980년 가을, 28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보, 애 때문에라도 술 좀 끊어요. 시끄러워. 당신이 뭘 알아? 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5살 되던 해 이혼했습니다. 금자씨, 애는 내가 키울게요. 아니요, 제가 키울 거예요. 그렇게 홀로 아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청소일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엄마가 금방 해줄게. 피곤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네, 엄마. 하지만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PC방 갈 거야. 공부는 나중에 할게. PC방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박진우 학부모님, 진우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진우야, 공부 좀 해야지. 엄마는 나한테만 잔소리해. 엄마, 인생이나 잘 살아. 대학은 지방의 삼류대학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뭐라고? 왜?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차라리 사업을 할 거야. 사업? 무슨 사업? 친구랑 온라인 쇼핑몰 차릴 거야. 요즘 대세잖아. 그래.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제 퇴직금 500만 원을 아들에게 줬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번엔 진짜 성공할게. 하지만 6개월 만에 사업은 망했습니다. 엄마,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뭐라고? 나도 피해자야. 어쩔 수 없었어. 그 뒤로도 계속이었습니다. 치킨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카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8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야. 전문가한테 배웠어. 500만 원이 한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45이 됐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꿈도 못 꿨습니다. 엄마, 나 친구 결혼식 갈 건데 축의금 좀. 얼마? 10만 원만. 엄마, 나 돈 없잖아. 엄마가 주든지 말든지 해.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엄마, 점심 뭐야? 라면 끓일게. 라면. 또. 엄마, 제대로 된 밥 좀 해줘. 그럼 엄마가 나가서 사올게. 짜증나게 왜 그래? 그냥 배달시켜. 배달비가 아까워서. 에이, 배달비 그거 아끼면 뭐해? 엄마는 맨날 그것만 생각하네. 배달 음식을 시켜줬습니다. 2만 원. 오후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실 건데 5만 원만. 어제도 줬잖니.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엄마, 빨리 좀. 지갑이 텅텅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박을순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박진우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석 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대출금요? 네. 작년에 박진우 씨가 보증인으로 어머니 성함을 적으셨는데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2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갚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아들을 불렀습니다. 왜? 너 대출 받았어? 보증인에 내 이름을 썼어? 아, 그거. 엄마, 미안해. 잠깐만 빌린 거야. 2천만 원이 잠깐이야? 석 달째 연체됐다는데. 엄마, 나도 사정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무슨 사정? 친구가 투자하자고 해서 돈을 넣었는데 아직 안 돌려줘. 또 투자야. 또 친구야. 엄마, 이번엔 진짜 대박 나는 거래. 조금만 기다리면 돈 몇 배로 돌려받아.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통장을 털어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최고야. 아들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박을순 씨, 아드님이 사채를 쓰셨는데 원금과 이자 합쳐서 800만 원입니다. 사채요? 네. 이번 주 안에 안 갚으시면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사채까지 썼어? 엄마, 어쩔 수 없었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또 도박했지? 아니야. 거짓말. 너 요즘 밤마다 나가잖아. 불법 도박장 다니는 거 나도 알아. 엄마가 뭘 알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야. 스트레스. 내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엄마는 내 인생을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나는 뭐지? 45년간 아들을 키웠습니다.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밥 먹였습니다. 혼자 학비 댔습니다. 사업 자금 댔습니다. 빚 갚아줬습니다. 용돈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나요? 반찬 투정, 배달비 요구, 도박 빚, 그리고 방문 쾅 닫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야겠어. 아니, 그만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 800만 원 전부 빼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봤습니다. 이 빌라 제 명의였습니다. 15년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여기요? 1억 2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물로 내주세요. 네. 지금요? 네. 지금요. 이틀 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구매자가 급매로 찾고 있었답니다. 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가 친척 집에 좀 다녀올게. 일주일쯤. 언제 가는데요? 내일. 알았어. 잘 다녀와. 아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짐을 쌌습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통장, 그리고 집 계약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바닷가 근처 작은 원룸. 월세 40만 원. 여기서 살 거예요. 할머니, 혼자 사실 거예요? 네.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조용한 게 좋아요.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집은 팔았다. 잔금은 다음 달에 들어온다.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엄마를 찾지 마라. 전송.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마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겠죠. 그러다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다음 달에 새 주인이 들어오니까 빼주세요. 그제야 알았겠죠. 엄마가 진짜 집을 팔았다는 걸. 나는 속초에서 새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하루 4시간, 한 달에 100만 원, 원룸 월세 40만 원, 생활비 40만 원, 저축 20만 원. 빠듯했지만 내 돈으로 내 집세를 내는 게 뿌듯했습니다. 아침에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후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저녁엔 TV를 봤습니다. 아무도 반찬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배달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용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38통, 문자 메시지 247개, 전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엄마, 전화 좀 받아.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나 갈 데가 없어.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줘.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고시원에 있어.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제발 도와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포기하고 싶어요. 상속 포기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는데요.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제 재산을 상속받을 텐데 저는 그게 싫어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언장을 썼습니다. 나 박을수는 내 사후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눔에 기부합니다. 아들 박진우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날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45년간 너를 키웠다. 하지만 너는
엄마를 하녀로 만들었다. 도박으로 엄마 노후 자금을 날렸다. 이제 엄마는 너한테 줄 게 없다. 집도 팔았고 남은 돈도 없다. 엄마가 죽으면 남은 재산은 전부 기부할 거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 이제 너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이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잘 살아라. 전송.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속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식당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허리도 덜 아픕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지난주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40대 남성 불법 도박장에서 현행범 체포. 화면에 아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노릇 45년 했습니다. 이제는 박을술로 살고 싶습니다. 하녀가 아니라 사람으로,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속초 바닷가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73박을순의 새로운 인생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이곳에서 홀로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마 감옥에 있겠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겠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는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떠난다는 것.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창밖을 봅니다. 바다가 반짝입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답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